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할 사건은 2025 고압 1675 사건입니다.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특검 누가 나오셨나요? 네, 특검부 장우성과 파견검사 안재욱, 김성현 각 출석하였습니다. 네, 박성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유한규 피고인 나오셨고요. 예,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손경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네, 저번 기일에는 CCTV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안가 CCTV를 조사했고요. 오후에는 대통령실, 대적견실 CCTV 등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된 서면 보겠습니다. 이완규 피고인 측 변호인께서 4월 7일자로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내셨습니다. 예. 법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가 CCTV 조사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서면 진술과 당일 법정 진술과 서면 진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 기회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의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재판은 5시 50분쯤에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신문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날짜로 저희가 성명 준비 명령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성명 준비 명령을 한 이유는 이제 재판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쟁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성명 준비 명령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다 변론을 하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판단하신 문제고요. 특검이나 변호인들께서 보시고 본인의 주장을 다 하셨으면 뭐 더 하실 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확인해 보시고 좀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서면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의미로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다고 제가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 그 한번 그 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필요하면 서면을 내시라, 이런 내용으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 보시고 서면 제출 여부나 증거 제출 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뭐 말씀이 없으시면 정의신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인 내용 때문에 정인 본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주현. 네, 앉으십시오. 뭐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 뭐 중계되고 있습니다. 정의신문 과정 다 중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재판부는 뭐
정원 거부권 등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정원 거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언과 관련해서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공소 사실에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부터 경찰 그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은 일이 있고 또 현재 특검 수사가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와 관련되는 것을 제가 알기 어려운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재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증언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은 저희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 관련 내용은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임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증인과 관련해서 기소된 내용이 있습니까? 달리 기소된 내용은 없습니다. 달리 없고 입건이 돼서 조사받고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입건이 돼서 그 조사를 피의자 신분 조서를 받았는데 그 사건 기록이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 특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수사를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로 수사를 한다고 고지받으셨습니까? 그때 고발 등이 있었고 그 비상계엄 그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두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 그 특검에서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증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경력 자료나 범죄 경력 자료상 입건된 범죄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저희 그 내란 특검에서 8건에 거쳐서 입건된 사실이 있었는데 모두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하 처분으로 종결하면서 조서에 남겨야 되니까 이게 내란 특검 25형제 1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장 중에 증인 피의자 김주현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하 처분이 되었는데 추후 수사가 제기될 가능성 또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단 수사 자료를 그 당시 국수본으로 송부하는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국수본도 그렇고 2차 특검에서도 그렇고 증인에 대해서 특별히 소환이나 피의자 입건해서 추가 수사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불기소 처분하시면서도 표시는 그렇게 돼 있네요. 추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필요성을 인정해서 입건을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결정문 이외에도 또 저한테 또 통보가 된 것들이 있고 그 중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피의자의 숫자가 거의 한 100명에 가까운 그런 또 기록이 또 있어서 결국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건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필요성에 대한 뭐 검토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미 경찰이나 또는 뭐 그 지난 특검에서 그 조사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저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 거부의 대상이 되면은 당연히 적응 거부는 보장해 드립니다. 다만 지금 증인의 상황이라든지 이 사건에서 사실 문제되는 거는 주로 이제 안가 모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적응 거부가 가능한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응 거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정언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정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용을 들어보고 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재판장님 지금 그 안가 모임도 그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공소 사실에 보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증언을 뭐 하지 않겠다,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공소장에 공소 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재판에서 지금 그거를 뭐 질문이나 이런 걸 답변하는 게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또 헌법이나 이런 데서 정한 그런 법리나 이념하고 맞지 않는다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가 모임이나 그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법에 그 수사 대상의 일부로 또 거론이 되고 언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 사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다 조사를 지금 받은 그런 내용들이고 저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그 1호뿐만 아니라 뭐 8호도 있고 여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검에서 지금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지난번 그 특검에서는 저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그러나 수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서 수사기관에 수사 자료를 보낸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법리나 또는 그 우리 법률의 규정이나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제가 그걸 일일이 판단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증언을 드리는 것이 뭐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 거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질문 내용을 들어보고 증인이 적응 거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시면 제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어보시죠. 네. 자, 차장님, 제가 오늘은 증인이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네. 그 박성재 장관님이나 이완규 차장님도 제가 그냥 피고인 박성재, 피고인 이완규라고 호칭하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진정 성립 부분은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를 의뢰해서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에 관한 2항 질문하겠습니다. 2-1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경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어서 2025년 6월 4일경까지 근무하셨죠. 네, 일반적인 내용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그 재판부에서 그 코멘트를 해주실 건가요?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 개개 판단하면서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순서가 이제 아시겠지만 먼저 질문을 하고 의견을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게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먼저 판단하는 거는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재판부에 따라 전체적인 증언 거부를 허용하는 재판부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재판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포괄적인 그런 조사를 받은 후에 지금 그 종국적인 처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하로 그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저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2번이나 작성하면서 수사가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인데 각하 처분은 뭐 무혐의 처분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개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했냐를 거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질문은 그냥 가볍게 대답하시고 저희 혐의 관련된 부분이나 뭐 아마 저희가 그 각 주제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아마 증인께서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디서 증언 거부하셔야 될지. 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증언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혐의와 관련된 또 보기 힘든 부분은 증인으로서 당연히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근무를 했냐고 묻는데 이게 혐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단순히 근무 언제에서 언제까지 근무해 이 질문에서 증언 거부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근무 기간을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 기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네. 자, 민정수석실이 원래 윤석열 정부 초기에서는 폐지되었다가 24년 5월경에 부활하게 된 셈인데 증인께서는 어떤 경위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그러니까 최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서 근무하게 되신 겁니까? 네, 그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자, 증인은 그 민정수석으로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2-4항과 2-5항을 합쳐서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도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면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법률비서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분석, 검토, 대응 그리고 대통령 목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절차 등은 저 세 비서관 중에 어느 비서관의 업무입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2-5항 생략하겠습니다. 2-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6항이 2개인데 2개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2-7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뭐 법리 검토라든지 법리적 자문을 증인이나 민정수석 비서관실, 특히 법률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증언을 네, 거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자, 2-8항입니다. 증거목록 순번 340번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출한 비상계엄 당일 지시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도 아마 이 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보신 문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교부한 저 지시 문건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2-9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네. 예, 위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업무인 것이 명백하나 비상입법기구 자체를 구성하고 구성원을 섭외하고 관련 법령, 규칙 등을 구성하는 등의 업무는 민정수석실의 업무가 맞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자, 2-11항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까지 모두 배석하셨는데 당시 이런 지시 문건들을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한 윤석열 또는 이 문건 자체를 작성한 김용현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언급을 듣거나 그 구성, 인력 편성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제 그 지금 조사된 그 조사 내용을 다 아실 텐데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그걸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만 그 기존에 여러 번 조사가 됐던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저희도 뭐 증인 입장 고려해서 뭐 최대한 생략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부분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그 전에 조사를 안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수사기관에서 제 조사나 이 내용들을 다 아시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사가 많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항부터는 12.3 비상계엄 당시의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3-1항, 2항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4년 12월 3일 21시경 귀가하셨다가 21시 20분경 보좌관인 최여권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2시, 밤 10시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신 건 맞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증인은 22시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직후 22시 10분경 홍철호 정무수석 등 다른 수석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셨는데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증인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증거관계는 이 사건에서 다 동의가 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꼭 확인해 볼 필요 있는 거 쟁점 위주로 해서 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생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3-5항 생략하겠습니다. 3-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3-7항은 영상 재생하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증인이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22시 23분경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대적견실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어서 출입문을 통해 증인을 비롯한 수석들이 대적견실로 다 같이 입실을 하고 이후 증인은 이도훈 홍보수석과 함께 조기영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으로 넘겨가며 자세히 보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어떤 문건 보신 겁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3-8항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 국무회의 직전에 저렇게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이 대적견실에 모인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뭐 주장하거나 피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미 제 조서가 동의돼 있어서 재판하시는데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일반적인 말씀하시면 사실은 수사 과정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신문이 이제 형사 사건에 필요한 것인데 그 사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취지는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재판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의 경우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검에서 제기한 사건들은 대부분 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 정의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고 그래서 출석했습니다. 3-10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방금 보신 그 장면에서 국무위원 또는 수석 비서관 중 증인 또는 박성재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이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증인이 대접견실 아까 그 장면에서 박성재 피고인이 한 발언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3-12는 생략하겠습니다. 3-13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3-14는 영상을 좀 재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인께서 지금 화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혼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네, 증인께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보신 대통령실 복도 그 CCTV 영상에 의할 때 증인은 24년 12월 3일 23시 04분 16초경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 입장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3시 17분 16분경까지 증인이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퇴장할 때까지 윤석열과 속칭 독대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13분 동안 윤석열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신 겁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3-15 생략하겠습니다. 그 독대하면서 16입니다. 3-16입니다. 그 증인의 업무 사항에 속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의 구성 내지 법무부에 대한 지시 문건의 이행, 관리, 감독 등 비상계엄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챙겨야 할 업무 등에 대한 지시받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조사가 다 진행된 그 얘기고 벌써 지금 죄송합니다만 기억으로는 이런 질문은 4-5달 조서에 전에 없었습니다. 조사를 다 저를 상대로 한 내용인데 그걸 갑작스럽게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만 증언을 근데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일단- 조서에 없었습니다. 네. 예. 아니 제 조서를 잘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조사 과정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조사 예. 과정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때도 답변을 안 하신 건가요? 그때 답변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네. 질문의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당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특검에서 알고 조사를 하셨던 거고 갑작스러운 지금 질문을 제가 지금 받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지금 그 선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증언을 거부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17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3-18항입니다. 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민정수석실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3-19 생략하겠습니다. 예, 3-20항 영상 재생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대통령실 복도 영상 CCTV에 의할 때 증인은 24년 12월 4일 2시 37분경 국가안보실장 신원식과 함께 집무실에 입장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시 39분경까지 증인 신원식 안보실장, 한덕수 총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퇴장하여 대접견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확인됩니다. 윤석열과 약 2분간 어떤 대화를 나누신 겁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21항은 피고인 박성재와 관련된 영상이라서 바로 재생하고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접견실 영상입니다. 12월 4일 3시 9분경 대접견실에 증인께서 서 계시다가 그 좌석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박성재 피고인이 손짓해서 부르자 박성재에게 다가가 옆에 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산안부 장관 안덕근과 함께 약 2분 28초간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고인 박성재하고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22항도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역시 복도 CCTV 영상에 의할 때 12월 4일 3시 12분경 한덕수 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입장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3시 20분경까지 약 8분간 윤석열하고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누신 겁니까? 그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영상입니다. 3-24방 질문하겠습니다. 예, 대접견실 영상에서는 증인께서 검정색 결제 파일을 들고 집무실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요. 네, 복도 영상에서는 그 결제 파일을 들고 12월 4일 4시 16분경 대접견실에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같은 날 4시 21분경 윤석열, 정진석, 신원식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집무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따라가는데 그때도 증인께서 검정색 결제 파일을 손에 들고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자, 들고 계셨던 검정색 결제 파일 어떤 문건이었습니까? 좀 4시 4시 20 때면은 4시 16분에서 21분 사이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네. 3-24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부터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2월 4일 날 이루어진 당정대 회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1항입니다. 증인은 24년 12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개혁신당, 정의당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한 것을 필두로 야당 및 각종 시민단체들이 12월 3일 당일에만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장 접수한 사실 알고 계셨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또한 12월 4일 오후 2시 40분경 민주당에서 박성대 등 의원 191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사실도 알고 계셨죠? 네, 그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자,
4-4방입니다. 증인께서는 민정수석이신데 12월 4일 당시에 내란죄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각 구체적인 내용 등 보고 받으셨죠? 그것도 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4-4항 생략하고 4-5항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4년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경까지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총리 및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 여당 관계자들이 모여 12상 비상계엄 및 그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한 이른바 당정대 회동에 참석하셨죠?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7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4-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0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별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4-12항부터 27항까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4-28항 질문하겠습니다. 예, 증거 목록 순번 905번 통화 내역 중 2024년 12월 4일 15시 42분경 김주영과 법률비서관 한정아 사이의 통화 내역입니다. 자, 24년 12월 4일 15시 42분경 증인은 법률비서관 한정아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기지국이 종로구 인이동 4번지 종로 인이통합국 7층으로 잡힙니다. 여기는 이제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 내지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이 기지국으로 확인되는데요. 발신 시각이나 발신 위치가 당정대 회동 직후 당정대 회동장에서 한정아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걸었던 겁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박성재 피고인도 아마 당정대 회동 직후에 임세진 그 검찰과장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됐는데 증인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비서관인 한정아에게 당정대 회동의 결과 및 논의사항과 관련된 지시한 건 아닙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 당시 탄핵이나 중도 사퇴만은 안 된다는 당정대 회동이 끝나고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직후에 한 통화인데 탄핵 소추안에 대한 용건으로 담당 비서관인 한정아와 통화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수사를 다 진행하시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물어보시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뭐 수사 과정에서 그 얘기한 바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일일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자, 4-31항, 32항 생략하고 4-33항 추가 증거 순번 53번 증인의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수사기관에 조사받으실 당시에 12월 4일 당정대 회동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무실로 복귀하였다고 진술하신 바 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셔서 어떤 업무를 보셨습니까? 또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자, 4-34항 질문하겠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545번 25년 6월 17일자 한정아의 진술 조서입니다.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한정아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낮에는 증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4-35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5항부터는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4년 12월 4일 18시 32분경부터 20시 26분경까지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이루어진 그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셨죠?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2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5-4항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905번 통화 내역 통화 파일 중 24년 12월 4일 김주현 그리고 이상민의 통화 내역 전체입니다. 자, 뭐 증인 수사기관 진술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의 지난 법정 증언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삼청동 안가 모임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셨는데 24년 12월 4일 당일에는 증인하고 이상민 장관 사이에 통화 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거 하나는 증인이 오후 2시 3분에 이상민 장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내역 하나가 확인될 뿐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통화를 하게 된 겁니까? 또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비화폰 사용하신 건 아닙니까? 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생략하고 5-4항입니다. 예, 증거 순번 545번 한정아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한정아는 특검 조사받을 때 법률 비서관직에서 사직하기 위해서 12월 4일 오후에 증인을 찾아 민정수석실에 갔는데 민정수석실 직원으로부터 저녁에 안가에 약속이 있으시니까 할 말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안가에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정아를 안가로 부른 것입니까?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직접 한정아에게 안가로 오라고 하신 건 아닙니까? 네, 그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5-5항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52번 증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법률 비서관이 제 직원인데 그날 저한테 뭘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안가로 오라고 해서 온 것이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그 할 말이 있다는 직원, 그 법률 비서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안가까지 오라고 한 겁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인과 한정아의 각 진술에 의하면 증인과 한정아는 12월 4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같은 층에서 퇴근 무렵까지 함께 근무했는데 굳이 각자 출발해서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4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굳이 한정아를 증인의 약속 장소인 삼청동 안가까지 불러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7항 8항 합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그 삼청동 안가 모임 당시에 박성재 장관이나 이상민, 이완규, 한정아랑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 주고받은 사이였습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9항 생략하겠습니다. 5-10항입니다. 그 대통령 안가는 국가 중요 시설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용하신 겁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11항 같이 질문한 거라서 생략하고 12항 묻겠습니다.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를 사용할 때 대통령 공호처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고지하고 허가받은 건 맞죠?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14항 생략하겠습니다. 5-14항입니다. 1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15, 16항 생략하겠습니다. 12월 4일 용산 대통령 사무실에서 한정아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한정아랑 그날 통화 많이 하셨던데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음 날인 12월 5일 날 사무실에서 한정아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국가 중요시설까지 부하 직원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겁니까? 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삼청동 안가 들어갈 때 핸드폰 그러니까 보관 또는 반납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 질문은
여하튼 그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네, 네, 그다음 증언을 질문 거부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18도 생략하겠습니다. 식광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청동 안가 입구 CCTV에 의하면 각 그 참석자들의 입장 시간이 특정이 됩니다. 이상민이 18시 32분, 한정아가 18시 33분, 증인이 18시 39분, 이한규 피고인이 18시 44분, 박성재 피고인이 18시 52분경 입구를 통해서 입장합니다. 결국 증인하고 한정아, 이상민이 약 5분간 내부에서 3명만 있었다는 건데 세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한정아의 수사기관 주장대로라면 증인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삼청동 안가까지 찾아갔다는 건데 그 이완규나 박성재 장관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그 세 사람이서 5분간 같이 있을 때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21 생략하겠습니다. 5-22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증거 수본 45번 안전가옥 좌석 배치도입니다. 이게 이한규 피고인께서 조사받으시면서 그린 12월 4일 안가 모임 당시에 참석자 위치 등 평면도입니다. 증인 기억하고 일치합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5-23, 24, 25 합쳐서 그냥 제시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만난 한정아는 이상민 장관이나 이완규 법제처장님 또는 박성재 장관 입장에서는 다 초면이었던 건 맞죠? 뭐 지금 누가 초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구? 한정아와 네. 나머지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 나머지? 사이에는 네. 서로 초면이었던 게 맞죠?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5-2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5-27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5-28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미리 만나기로 한 박성재 피고인, 이완구 피고인, 이상민에게는 사실상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비서관 한정아를 동행해서 간 셈인데 미리 박성재나 그 참석자들에게 한정아가 갈 것이다, 한정아가 따로 도착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리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자, 안가해동 당시 도시락을 드셨다고 그 참석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증인께서 증언 거부는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특검의 질문 사항이 변호인의 주장과 전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좀 주의 환기를 한번 시켜도 되겠습니까? 뭐 사실관계가 다른 걸 전제로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이완규 말씀이시죠?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데 박선생 피고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한정아 피고인이 검찰 후배이고 국무회의 참석했을 때 인사도 했었기 때문에 아는 사이고 이상민 장관은 모르는 사이였던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지 저희가 초면이라는 주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니까 뭐 증인께서 거부하실 때 거부하시더라도 그 어떤 관련 기록이나 그 피고인들의 주장에 비추어 그 팩트는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예, 정서 근데 말씀. 사실 뭐 변호사님 보셨다시피 5-25에 저희가 원래 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이완규 피고인께서 그 수사기관 진술이 있었는데 좀 압축하고 생략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5-25에 해당 부분 찾아보시면 그 관련 진술이 있었습니다. 뭐 제시를 뭐 원하시면 지금 할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앞에 계속 초면이냐고 예, 예. 물어보시는 게 그런 취지의 진술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압축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도시락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 도시락은 누가 준비한 것이며 어떤 도시락이었습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5-33항까지 다 생략하고요. 자, 5-34항입니다. 그날 증인께서는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신 겁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35와 36인데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쳐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가 해동에서 그 헌법재판관 이 6인 체제라는 것,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란죄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38항 생략하겠습니다. 예, 39항, 40항, 41항 생략하겠습니다. 42항입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하는 업무는 대통령 비서실 중 어느 부서의 담당 업무입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정무수석실의 담당 업무 아닙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뭐 비상경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국민 담화문 작성은 누가 담당하는 게 원칙인가요? 뭐 규정을 잘 모르겠으면 본인이 본 관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5월에 이제 들어가서 12월이니까 사실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셨어야 제가 이제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다를 것 같고 네. 그걸 뭐 저 메시지를 담당하는 비서관도 있고 또 대변인도 있고 그 관련되는 뭐 수석실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것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근데 본인이 잘 아시겠지만 뭐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이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맞습니까? 규정이라 하시면 뭐 내부 규정도 되고 뭐 대통령 그 담화문에 관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쪽으로 네.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 안에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돌아가고 뭐 제가 오랫동안 근무한 곳 같으면 뭐 혹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도 그 낯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제가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예. 어렵습니다. 뭐 아는 만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보신 적은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뭐 자세히 본 적도 없고 그 네. 말씀이신 그런 취지로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를 물어보고 또 그쪽에서 얘기를 듣고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그 다음부터 5-50까지를 그냥 통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혹시 그 삼청도 안가 모임에서 박성재 피고인이 준비해온 안건이나 뭐 문서 또는 핸드폰상의 파일 같은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뭐 조사 과정에서 다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삼청도 안가 현장 입구에서는 이상민이 그 빨간색 파일철에 어떤 문건을 가지고 입장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혹시 그 내부에서 빨간색 파일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생략하고 5-56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청도 안가 해동에 한정아는 증인에게 사직 의사 표시하러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안가 해동에서 한정아가 증인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긴 했습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빨리 이제 그만뒀죠 그 사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한정아는 5-58항입니다. 한정아는 증인과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의 대화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 어디에 관여하시죠? 그러니까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그리고 증인께서 대화 나누실 때 한정아 비서관은 대화에 끼지 않았냐 이 질문입니다.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59, 60 다 생략하고요. 5-61항 한번 제시하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665번
김주현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홍철호 핸드폰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예, 증인은 24년 12월 4일 20시 27분경 한정아와 함께 삼청동 안가를 퇴실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20시 31분경 정무수석인 홍철호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안가 모임 직후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건 용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생략하고 5-62항 질문하겠습니다. 예, 증거목록 순번 905번 24년 12월 4일 20시 47분경 김주현 한정아 사이의 통화 내역입니다. 증인은 삼청동 안과 모임 직후인 12월 4일 20시 48분경 한정아에게 전화해서 약 1분 29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용건이었습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항 김건희 전담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의 전담 수사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1항입니다. 24년 5월 3일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성이 서울중앙지검에 일명 영부인 명품백 사건의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발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또는 법무부에서 대통령실에게 협의를 구하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5월 팩트가 좀- 3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팩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5월 7일 날 부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3일 저는 모르는 일인데 네, 또 증언을 그 거부하겠습니다. 예, 6-1항 생략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5월 13일 그 검찰 지휘부 인사 때는 근무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24년 5월 13일 피고인 박성재에 의해서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는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평상시에 인사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이런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데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게 있습니까? 네, 그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예, 6-1은 생략하시는 건가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6-1은 생략하시고 6-2를 방금 물어보셨고요. 네. 예, 다음 질문. 예, 잠깐 6-3, 제가 4 좀 다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예, 팩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5월 13일 그 법무부에 의해서 검찰 그 간부 전반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이 일부 바뀌고 중앙지검 지휘부가 변경된 건 뭐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박성재에 의해 대검찰청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다라고 하는 질문은 좀 질문을 좀 바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전 국민이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청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러니까 5월 13일 날 법무부에 의해서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대검찰청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예. 예, 그래서 그때 인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대검찰청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다.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 아닌가 싶어서 예. 질문을 좀 사실은 제가 팩트에 이미- 맞춰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발언을 해버린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아마 조서에 그냥 변호인이 그 부분 지적했다, 뭐 이해했다 정도로 남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하기는 건 좀 의미해 뭐 하여간 보여서요. 뭐 어쨌든 좋은데요. 네, 예, 이제 알겠습니다. 뭐 제가 조금 유의하겠습니다. 몇 번을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좀 참작하셔서 질문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 저희 녹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해하신 부분을 다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해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해두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검찰 인사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민정수석인 증인께서 보좌하시는 거 맞죠?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6-5항 증거 목록 순번 828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24년 5월 15일 날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 박성재에게 검사장급 인사가 정강석화처럼 이루어졌고 역대급이었다고 말들이 엄청 많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도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추가 증거 순번 50번 박성재 핸드폰 텔레그램에서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증인께서도 24년 5월 30일 10시 25분경 박성재 피고인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게 확인되는데 증인께서 보내신 건 맞습니까? 5월 30일입니까? 네. 그럼 뭐 중간 간부 인사 이후에 일인지 하여튼 저것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주신문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저는 거부를 했는데 반대 신문 필요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번에 김주현 수석에 대해서 좀 가능하다면 증인으로 좀 소환해서 물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증인 신청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 신문에서 그 부분이 좀 언급되기를 바랬는데 언급되지 않아서 혹시 주신문에 안 나온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피의자 신문조서 조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한두 가지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특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은 뭐 반대 신문이 주신문에 근거해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건데 뭐 사실 절차적인 문제긴 해서 특별한 이가 이의 없으시면 뭐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 없이 저희들이 진짜 묻고 싶은 것만 한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조서에 보면 아까 저기 특검 측에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2시 36분부터 38분 사이에 증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조서에는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되었으니 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셨는데 그 전에 증인과 피고인 박성재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그럼 종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네. 그때 박성재 장관은 증인한테 지금 국회 해제 결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해제 요구 결의안이죠. 의결되었으니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 옳다. 빨리 좀 해제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통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갑작스럽게 저희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갔고 저를 그러니까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비서관들은 다 출근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선별적으로 또 말씀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뭐 누구랑이라도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가 뭐 그래서 이제 그 해제와 관련되는 입장은 저는 명확하게 지금 뭐 하신 대로 하여튼 제 조서에 보면 제 입장이 이제 있는데 당시에 그걸 뭐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비서관들하고 상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부분을 조사 받을 때도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별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기 좀 어려워서 그것도 이해합니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네, 다 물어보신 겁니까? 네, 혹시 이완규 피고인 쪽에서 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 이완규 피고인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입니다. 네. 그 증언 거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한 것들 중에서 어차피 특검 측에서 주신 문에 거부하신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그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검이 기존의 그 증거 순번 50번으로 그 연합뉴스 기사를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이 내각 일괄 사의 표명이라는 그 기사를 제출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 특검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12월 4일 이미 낮에 이런 보도가 다 나갔다는 거를 특검이 이제 제출을 하셨던 네, 겁니다. 요 관련해서 증인께 요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이른바 안가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정확히 얘기하면 안가 별채 모임입니다. 안가 본가는 대통령이 아마 사용하시는 것 같고 거기 각별한 보안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별채인데 자꾸 이제 대통령이 사용하는 안가로 자꾸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안가 별채 전용 모임에 참석하셨을 당시에 증인은 이미 사의를 표하신 상태였지요. 뭐 기사도 이미 났고 그런 상태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12월 4일 오전에 뭐 저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언론에 다 보도된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냥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그 안가 별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경호처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제가 내용 그 예, 어떻게 예. 관리되는지는 전혀 아, 모르는데 그건 제가 증인께 여쭤보는 건 아니었고요. 예. 특검에서 안가라고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정확히 따지면 안가 별채였다라는 그런데 걸 그게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을 해서 제가 거기도 여러 번 나가서 또 증언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저 경호처장 박 경호처장께서 나와서 그게 이제 별채고 뭐 그 안가하고는 뭐 달리 이렇게 관리가 된다 뭐 그런 증언을 하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자 그건 했던 제가 것은 잘 내용은 잘 모르는 예, 내용이에요. 예. 안가 구조나 그 어떤 관리 체계를 여쭤본 건 아니고 이건 정리해서 요 저녁 모임에 도착하셨던 그 시점 기준으로 증인은 물론 그 내각 일괄 사태였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이나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님이 다 사의를 표한 상태라는 건 알고들 모이신 거죠? 요거 하나만 여쭙는 겁니다. 사의 표명한 거는 그때 언론에 다 보도되고 예, 해서 예.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답변 드리긴 좀 어렵다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준비한 사항은 어차피 다 증언 거부한 내용에 뭐 동일한 내용이라 다 생략하고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뒤에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증인 뭐 일반적인 것도 있고 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으셨고 질문을 받으셨는데 법정에서와 그 질문의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 거기에서 어떤 그 일이 있었냐 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게 지금은 아까 그 최상목 저 부총리의 메모에 써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조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11월 그때쯤인데 이미 뭐 그 관련되는 조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또 그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또 희미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조사 과정에서 전혀 그런 그 취지의 질문이 없다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셨었고 저한테 확인하고 다 말씀하시고 했는데 오늘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걸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사 받으실 때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은 게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그 여러 가지를 그 물어보셨는데 그런 질문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저 기억이 정확치 않을 수는 있는데요. 경찰에서도 2번 그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에서도 3번, 4번 뭐 이렇게 조사를 받아서 여러 번 지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뭐 그런 취지의 그것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까 특검에서 2024년 5월경 인사에 대해서 질문해서 증인께서 거부를 하셨는데 네. 그 시기 그 인사 관련해서 수사를 받으신 겁니까?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도 당시에 이걸 입건해서 뭐 조사한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되면 특정해서 제가 어디에 어떻게 수사를 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인사안이 올라오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마 각 그 이제 시기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 인사를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자기가 경험한 부분 정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기 인사를 하면 법무부에서 안을 짜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네. 그건 맞습니까? 그 정기 인사라는 게 뭐 인사 시기가 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법무부 근무를 오래 하면서 인사도 그 많이 보고 했는데 그 인사 시기가 언제 특정돼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가 정기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좀 늦어지게 되면 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언제든지 인사가 가능한 그런 것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인사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게 또 뭐 보고되는 과정 그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뭐 그 의사가 그 확인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한다는 말씀은 보고 대통령 결재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결재는 뭐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실 때는 이제 장관님이 오셔서 예, 그렇게 최종 보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비서관들 사직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뭐 사직의 절차는 제가 그 일반적인 절차는 사직서를 제출을 해서 아마 총무비서관 쪽으로 보내서 그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에 뭐 어떻게 그 관여하거나 담당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의사를 확인하고 뭐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증인께서도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하셨습니까? 뭐 그 과정에 뭐 사직서는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제 사직 하는 그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사직서를 써서 보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 사직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의를 표명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보내기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화 사직 절차에 증인이 관여한 게 있습니까? 사직 절차에 관여라고 하시면 뭐 지금 말씀하신 총무비서관실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든지 절차적인 사항에 관여하신 게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기억은 뭐 정확치 않고요. 근데 사의를 표명을 해서 뭐 그런 그 얘기를 좀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나중에 사직 그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니, 절차에 관여하신 게 있냐고요? 그 절차라고 하시면 사직서를 그 담당하는 그 부서로 보내는데 제가 뭐 결제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은 좀 명확치 않고요. 근데 그건 뭐 별로 제 입장에서는 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사직 의사를 표명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네, 뭐 더 물으실 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그 신문 사항은 뒤에 뭐 더 붙어 있던데 질문 안 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의실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진행되는 기일과 관련해서 네, 다음 주 4월 13일 월요일은 정의신문 예정되어 있습니다. 4명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4월 16일 목요일은 서정조사가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준비? 네, 또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어제자 사실 성명 준비 명령 중에 두 번째 항목 관련해서 만약에 그 박성재 피고인을 이제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하게 되면 목요일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정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일까지 조금 기간이 빠듯한 것도 있고 원래 증인신문 다 마친 다음에 서정조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요. 지금 아마 서면으로는 월요일날 제출할 예정이겠지만 증인신문 이제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는 목요일 16일 목요일을 박성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신청을 하실 예정입니다. 예정이십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한 의견서 형식으로 그 서면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구도로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정인 신문 시간 등 때문에 뭐 절차가 약간 여러 가지 좀 미뤄지거나 뭐 꼬이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시면 제가 말씀드린 성명 준비 명령은 이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의견을 여쭤본 거고 이제 하실 예정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실은 네. 뭐 지금 안간 모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참석자가 그 증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김주현 증인까지 증언 거부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주현 증인께서도 모든 증언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 피고인이라도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신청은 이제 신청서를 내시면서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하실 예정이라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다만 이제 증인 신문은 전부 딱 그 12월 4일자에 딱 한정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저희들은 변론이 분리될 것 같은데 우리 박성재 피고인은 증인으로 참석하고 변호인들은 참석 안 해도 된다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정을 확정할 거면 오늘 뭐 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예, 그래서 말씀드린 지금 거고. 구도로라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를 하게 되면은 그 박성재 피고인 변호인께서는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럼 일정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월요일 날은 이제 정인신문 정해져 있고요. 네. 네, 원래 목요일 날이 서정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박성재 피고인을 정인 신청하실 거면 목요일 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로 다른 절차를 넣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여러 가지 좀 애매하게 꼬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목요일은 그냥 박성재 피고인에 대한 정인 신문 절차를 네. 진행을 하고 이제 4월 20일은 서정 조사를 하고요. 4월 23일 날 피고인 신문 등을 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일정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예, 특검에서 저희도 어떠세요? 사실 그렇게 물론 뭐 김주현 증인의 증언을 듣고 하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 증언 거부를 할 경우에 그렇게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네, 변호인들 의견 어떻습니까? 혹시 뭐 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박승재 피고인에 대한 정인 신문은 분리해서 진행할 거라서 변호인은 그때는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재 피고인 측은 뭐 이의 없습니다. 네. 유한규 피고인 측은 어떻습니까? 예, 이었고, 근데 다만 검찰에 좀 저번에 우리 상변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중 조사를 뭐 약식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근데 거의 PPT급으로 장시간 한다면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거기에 이제 부가의 의견을 물론 서면을 내겠지만 어차피 법정 지적 심리주에 따라 진행하는 거에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도 이제 의견을 좀 재판부 허락을 받아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중 조사 시간에 대해서 좀 적어도 이제 특검 측에서 소진할 시간 정도를 미리 좀 예상을 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도 좀 희망하는 좀 참여 시간을 좀 정하면 이날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예. 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아마 그때 분리돼서 안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번 기일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 네. 다 이의가 없습니다. 일은 없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시간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4월 23일 날 이제 피고인 신문 이제 서정조사 관련해서 이제 4월 20일 날 서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략적인 시간 같은 사실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절대 워낙 시간이 기록이 확인이 안 방대하다 된다고, 보니까 아직 예,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약간 애매한데 적어도 이제 목요일 그 기일쯤에는 어떻게 좀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전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면 예. 그리고 뭐 지금 이미 월요일 기일 진행할 저희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사항을 보내드렸듯이 저희가 서증조사 준비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예. 결국은 어찌 됐건 아무래도 특검이 먼저 서중에 관한 어떤 설명과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끊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네. 시작한 건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피고인 신문도 지금 검찰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추가적으로 나중에 길 진행할 때 따로 또 의견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재판부께서 정하신 기일에 당일 적어도 적절한 시간 내에 그 당일 목표로 했던 절차가 완결되기를 아주 강하게 희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어차피 또 수사기록 모든 것이 또 재판부에 제출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재판부께서 지정하신 4월 20 서중이 당일 조사가 끝나길 바라고 피고인 신문 4월 23일은 당일 검찰 변호인 측의 신문이 다 끝날 수 있게 좀 시간을 적절히 좀 예. 조정해서 네, 협의를 알겠습니다. 하자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수정 조사는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 아직 이제 예. 정리가 안 돼서 시간을 예. 말씀 못 드린다. 그건 저번 길에 예.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예. 다음 기일 목요일 전까지 그 예. 내용을 좀 정리해서 재판부와 변호인들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피고인 신문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야기 좀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특검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피고인들에 대해서 예.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 박성재 피고인 변호인께서는 30분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완규 피고인 변호인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 재판장님 저희도 약간 입장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아, 피고인 신문을 최대한 간략히 하거나 아니면 간략히. 그 변호인 측의 그 반대 신문에 대한 제주 신문 형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되 그날 최종 변론을 조금 시간을 더 할애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변호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예. 같이 오후에 어쨌든 기일 다 종결할 수 있게 좀 최대한 간략화시키겠습니다. 아 그럼 시간을 대략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각 피고인별로 30분 정도만 잡아 주시고요. 그 네, 외에 이제 네. 최종 변론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질까 합니다. 아니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신문관에서는 특검에 1시간 정도 배정하고요. 양측 그러면- 두 사람 다 해서 합쳐서 네. 합쳐서 1시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주 신문으로만 진행하든지 예. 하겠습니다. 제주 신문으로 진행하신다는 게 변호인들께서 피고인 신문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제주 신문 예, 맞습니다. 제주 신문 어떤 의미로 말? 그러니까 주신문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뭐 제주 신문으로 뭐 몇 가지만 더 묻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겠다는 아. 뜻입니다. 주신문을 간단하게 하셨다고요? 네. 일단 좋습니다. 일단 1시간 정도 배정하고요. 그럼 네. 박성재 피고인 변호인께서 30분 배정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예. 아마 이제 그 지금 이완규 피고인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게 좀 시간을 좀 해서 이게 좀 완결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서 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광희 피고인도 그 30분 이내로 30분. 예. 예. 그러면 정유 변호사님 저희가 30분으로 예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30분 예. 변동사항 있으면 다음 길에 말씀해 예. 주십시오. 네, 수정해 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 최종 의견 진술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뭐 파견 검사들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고 이제 그 특검보님께서 최종 구형하실 때 10분에서 1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시간 40분 예, 30분에서 40분 30, 배정해 40분? 주시면 충분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준비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예, 예, 말씀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네. 좀 변동이 있으면 또 최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은 시간을 어떻게 전에 박승재 피고인 변호인께서는 30분 말씀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되고요. 근데 지금 특검께서 지금 뭐 1시간 반을 그 파견 검사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특검보께서 10분 내지 15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좀 확보를 하고 다음에 뭐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고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을 이렇게 되면 그 오전부터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금 벌써 오후에서 하기는 초과해 버리는 상태라서 특검에서 1시간 정도 마무리하시고 그 변호인들께서 30분씩 왜냐하면 피고인 2명에 대해서 특검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 피고인별로 30분씩 해서 1시간 이렇게 하시고 변호인들께서 30분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면 예. 시간이 적절히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0분 10분만 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특검에서 네. 한 1시간 정도 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후에 이제 맞춰서 마무리될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이거 오전부터 해야 당일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40분 지금 저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저희들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마지막 최후 변론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좀 더 자세한 변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완규 피고인 변호인께도 한 30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특검에서는 최종 의견 1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1시간 정하고요. 그 최후 변론관에서는 변호인들께 30분씩 배정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보시고 네. 그게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하시면 그냥 오전부터 재판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일반적인 사건도 아니고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은 필요하시면 배정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말씀하시면 그 마지막 기일은 10시부터 해서 그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쭉 진행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뭐 만약에 지금 기일이 좀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변동상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가 또 기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시간으로 배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들께는 30분씩 이렇게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 진술 부분은 시간을 제한 안 할 테니까 적절히 피고인들께서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일정은 잡힌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결국은 이제 정인 신문 피고인 박승재 피고인에 대한 정인 신문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제 뒤에 기일이 하나씩 더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따르면 4월 23일 날 뭐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재판장님 저희가 네. 서적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피고인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닌데 공소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부분에 뭐 예컨대 그 정보사 군인들이라든지 뭐 소방청장이라든지 단전 단수 이런 부분에 그래도 공소 사실에 나오는 부분인데 뭐 증언 녹취록 같은 것이 누락된 게 조금 확인이 돼서 그 부분만 오늘 추가 증거로 좀 신청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네. 네. 증거 목록 내시는 거죠? 목록 내는 겁니다. 좀 나눠주시죠. 네. 변호인들 아마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박상재 피고인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되겠습니다. 요건은 박성재 피고인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증거. 예, 지금 공소 사실상으로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한 예, 예. 부분들입니다. 네, 일단 박승재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로 증거 신청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에 대해서 신청하신 건 아니고요. 네. 네. 지금 보면 정인신문 조서랑 탄핵 결정문, 검찰 진술 조서도 있네요. 네. 그리고 그냥 정언으로 된 거는 뭐 정인신문 조서란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64번이 사실 뭐 의견을 어떻게 주시지 검토해 보셔야 될 거. 나머지는 사실은 하여간 네. 조서를 한번 예, 저희가 저번처럼 같은 방식으로 좀 보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다음 기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는 없습니다. 네, 혹시 변호인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재판 마치겠습니다.